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치매랑 암은 둘 다 좀 고령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치매 어르신들이 암을 진단받거나 혹은 이미 암을 가지고 계시면서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들을 좀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진단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리고 그 치료 과정에서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내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질환에 대한 이해라든지 치료 과정 중에 상시적인 어떤 협조가 필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이 암이라는 질환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냥 암을 진단받은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좀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따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암에 이렇게 진단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족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이 암에 진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환자 당사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실 어르신에게 지금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치매가 아니라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가 있으시다면 더더욱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암이 이제 걸렸다는 것을 알릴지 말지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르신이 지금 현재 이 진단을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나의 어떤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요 2가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지금 암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암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 혹은 나는 항암 치료는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알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냥 하루에 한 번 약만 먹는다고 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검사를 받게 되고, 치료의 과정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수술이면 수술, 항암 치료면 항암 치료, 호르몬이면 호르몬 등등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가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이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질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충분히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사실 어르신에게 이 암 진단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후에 암의 치료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가족분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족분들이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할지 논의를 하셔야 해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치매가 걸리기 전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연령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치매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을 때,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떤 식의 치료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가족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충분히 많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겠어, 혹은 나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꼭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하고 싶어, 이런 식의 자신의 어떤 치료에 대한 의향을 가족분들과 평소에 미리 많이 얘기를 해두셔야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족분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을 내려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이런 연명의료에 대한 내 사전의 의향을 밝히는 그런 문서들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암이든 진단이 되면 그 암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암에 걸렸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겪게 될 전반적인 좀 약간 공통된 증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특정 암에 따른 특정 증상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식욕이 좀 바뀐다든지, 평소에 먹던 음식들을 안 드시거나 예전에는 찾지 않던 음식을 찾기도 해요.
체중이 점점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너무 활동이 없어지면서 살이 찌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들의 통증 얘기할 때 제가 변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암에 걸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변비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변비는, 표현은 잘 못하실 수 있지만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변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불편감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이런 변비가 치매 환자분들 혹은 암 환자분들에게서 모두 좀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 문제는 치매 어르신들과 암 환자분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이 수면 문제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혹은 수면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 이렇게 밤낮이 막 뒤바뀌거나 이런 증상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통증 같은 경우는 암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암이 이제 확장되거나 전이 되면서 전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암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다양한 통증들을 호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통증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암의 치료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암이 초기에 이제 한 곳에 좀 국한되어서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수술적으로 암이 있는 부위와 해당 장기를 대부분 이렇게 절제해내는 것만으로도 암의 초기에는 완전히 치료가 되고요. 그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에 덧붙이거나 혹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항암요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화학요법을 하거나, 혹은 호르몬에 좀 잘 반응하는 암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이 수술 외에 좀 덧붙여서 혹은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과정마다 이 치료에 협조를 할 수 있는지, 이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그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아주 지금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는 암의 치료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순서를 정하면 되지만, 치매 때문에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전신적으로 좀 쇠약해져 있으신 경우에는 원래 암의 치료 방법 ABC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컨디션을 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ABC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가족분들은 어르신이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전신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의 방식에 잘 협조를 할 수 있는지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치매 어르신이 암 진단까지 받고 초기에 잘 수술적 절제를 해서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암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되어서 치매와 암을 다 동시에 좀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집에서 보호자들 끼리 혹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으로는 이것이 좀 돌보는데 한계가 좀 많이 느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가장 이제 가볍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좀 같이 쓰셔서, 방문 간호 선생님들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 혹은 의료적인 여러 가지 판단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요. 만약에 어르신의 상태가 의료적인 어떤 처치를 상시로 받아야 되거나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컨디션일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혹은 그냥 병원, 일반 병원에 입원 치료를 좀 당분간 받으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즉각적인 의료적인 처치를 늘 이렇게 상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요양원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옵션이고요. 만약에 어르신의 지금 현재 중증도가 좀 높고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혹은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어르신의 기대 여명이 한 달 이내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시거나 가정 내 호스피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호스피스는 남은 기간 동안 어르신이 충분히 좀 지금보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료인과 상의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혹은 방문형 호스피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혹은 치매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료인들과 함께 상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암의 병기에 따라서 뭐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르신에게 어느 정도의 여명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의사에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면 이 치료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여명, 혹은 뭐 이렇게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했을 때, 혹은 하지 않았을 때 어르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여명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 과정에서 어르신이 겪게 될 좀 수고스러움, 혹은 치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이 과정에서 그거를 좀 잘 감당하실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을 의료인들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